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스페셜로 다이어트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사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평생 다이어트라고 하죠. 요즘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이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대한 궁금증을 청취자들의 사연을 받아서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정말 많은 사연들이 미리 들어와 있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울산 중구에 사시는 최땡주님이신데요. 쉬운 다이어트는 없나요? 라고 물어봐 주시네요. 쉽게 하는 다이어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시험하고 똑같아요. 공부하지 않고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거랑 같다는 거죠. 성공하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원푸드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디톡스 다이어트, 그리고 저탄고지 다이어트, 수많은 다이어트들이 있지만 이들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살은 빠지지만 요요가 쉽게 오고 내 몸을 해치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장기간으로 목표를 세워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운 다이어트는 없네요. 네, 그럼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충북 진천에 사시는 박땡경님이신데요.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네, 다이어트 준비기에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내 몸속에 독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체내에 독소가 많은 상태에서는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새 아파트와 헌 아파트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새 아파트는 깨끗한가요? 깨끗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들어갈 때 입주 청소라는 걸 하고 들어가겠죠. 그럼 오래된 아파트는요? 더러울 것 같은데요? 네, 가스 배관, 수도 배관 얼마나 노후가 많이 됐을까요? 눈에 보이는 바닥이나 창틀은 우리가 닦으면 되지만 배관은 일일이 뜯어서 청소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을 딱 뽑아서 청소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체내의 유해물질이 제거될 경우에 요요 현상은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독소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독소식품, 산성식품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안전한 건강보조식품으로 체수분은 지키면서 체지방과 독소는 빼주는 과학적인 디톡스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톡스 어려울 것 같은데 꼭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네. 자, 그럼 다음은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최고의 식물 영양소를 위한 뉴트릴라이트의 75년 철학입니다. 무당벌레가 해충을 잡고 지렁이가 땅의 힘을 키우는 자체 유기농 농장, 그리고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책임지는 토털 시스템. 뉴트릴라이트가 세계인의 건강 상식이 된 이유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뉴트릴라이트. 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번엔 남자분께서 사연을 주셨네요. 전북 익산에 사시는 김땡이님이신데요. 저는 평소에 많이 먹지 않는데 살이 자꾸 쪄요. 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음식의 섭취량보다는 음식의 종류를 바꾸셔야 하거든요. 열량이 낮은 음식을 선택하셔야 해요. 칼로리 말고 당지수가 낮은 식품을 섭취해야 체지방 축적을 줄일 수 있고,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음식을 섭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굉장히 커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하시는 분들 많죠.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뭘 물처럼 많이 먹었는지. 그리고 본인의 식습관을 하루의 마무리로 일지에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막상 써보면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걸 먹었더라고요. 네, 저도 음식을 적게 먹으려고만 했지 당지수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네 번째 사연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시는 최땡선님이신데요. 저는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다이어터입니다. 저희 PT 선생님이 기초대사량을 늘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기초대사량이 뭔가요? 기초대사량이 뭐냐면요,
우리 신체 기관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면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에너지가 소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일찍 주무시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에너지는 계속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바로 근육량을 올리는 것입니다. 신체 기관 중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이 근육이기 때문인데요. 운동만 하면 되느냐? No. 양질의 단백질 보충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원료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질 좋은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장꾸러기가 돼야 되겠네요. 네. 네, 5번째 사연입니다. 울산 중구 남해동의 정땡미님이신데요. 저는 변비가 너무 심한 사람인데요. 그래도 다이어트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너무 힘드시겠어요. 변비를 방치하면 소화기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전 세계에서 남성 대장암 1위, 여성 대장암 3위가 우리나라입니다. 변비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식이섬유 섭취 부족, 그리고 소식, 그리고 또 수분 섭취 부족, 운동 부족, 스트레스,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중 3명이 변비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음식의 종류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변비 개선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체중 조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의 흡수도 조절해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수분 섭취량을 늘리셔야 합니다. 전통 식단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아침 공복 시 미지근한 물도 도움이 됩니다. 복근 운동으로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배변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실 때 스마트폰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복근 운동 너무 하기 힘든데 꼭 해봐야겠어요. 네. 네, 6번째 사연입니다. 부산 북구 구포동에 사시는 하나땡님이신데요. 저는 수많은 다이어트를 많이 해봤는데 뉴트리라이트 다이어트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신발을 보면 기성화가 있고 수제화가 있죠. 기성화는 공장에서 찍어서 나오는 신발이고, 수제화는 개인의 발가락, 발등, 발바닥 등을 고려해서 만드는 개인 맞춤형 신발을 수제화라고 합니다. 어떤 신발이 내 몸에 더 좋고 편할까요? 비싸더라도 수제화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바로 뉴트리라이트 다이어트는 수제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맞춤형 다이어트라고도 하죠. 요즘에는 영양 다이어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뉴트리라이트는 전 세계에서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뉴트리라이트 제품으로 내 몸의 영양소는 채우고 체지방을 덜어내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뉴트리라이트가 수제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자리를 옮겨와서 7번째 사연입니다. 자리를 왜 옮겨오셨나요? 등뜨리가 너무 뜨거워요. 네, 7번째 사연인데요. 대구에 사시는 신땡경님이신데 다이어트의 정체기와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네, 다이어트 정체기를 모두가 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할 때 우리 몸은 생리적으로 체중과 체지방이 줄어들다가 멈추는 정체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은 나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하루 종일 먹을 것만 생각나고 운동도 하기 싫고 우리 몸이 가장 민감한 시기가 되죠. 조금만 먹어도 내 체중이 불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는 계단식으로 체중이 빠지는 것입니다.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체중이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빠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계단 평지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구간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다이어트 정체 구간을 지혜롭게 넘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체기 극복을 위한 식사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사 팁입니다. 식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초심을 잃고 참아왔던 디저트나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시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의 양보다는 식사의 종류에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식사 팁은 양질의 단백질을 필수로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사 팁은 다이어트 기간 중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치팅데이를 가져보세요. 대신 데이라고 에브리데이 하시면 안 되고요. 일주일에 1회 또는 2회 정도를 본인만의 룰로 정하셔서 그 치팅데이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단, 과식은 금물입니다. 주변에 보니 참아왔던 시간들이 아까워서 안 먹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도 안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사연입니다. 북구 청국동에 사시는 이땡숙님이신데요. 저는 여러 번 다이어트를 하는데 매번 실패해요. 그런데 그 실패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하셨네요. 다이어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실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또 진행하다 보면 이러다 또 죽을 것 같아서 다이어트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다이어트 여러 가지의 실패 원인들은 회식, 야식, 의지 부족, 식욕 조절 실패, 스트레스, 불면증, 전문적인 관리 부족이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뉴트리라이트 영양 다이어트로 전문적인 관리를 꼭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아홉 번째 사연입니다. 남자분이 또다시 사연을 주셨네요. 경남 창원에 사시는 방중땡님이신데요. 다이어트에 부작용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다이어트 부작용 있지요.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는 탈모, 급노화, 손떨림, 심장 두근거림, 수면장애, 정서불안, 소화장애 등등 심하면 무기력증까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을 채워주는 건강한 다이어트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더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싶은 욕구가 커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네요.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광고 보고 올게요.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상식. 하지만 80년 전 뉴트리라이트 창립자 칼렌보그가 그 말을 했을 땐 너무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마지막 사연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윤땡미 님이신데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겨울은 살이 잘 안 빠진다는 말도 하고 봄이 돼야 체중이 잘 빠진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다이어트 시작의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언제인가요? 다이어트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You can do it! 네, 청취자들 사연을 다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도움 되셨나요? 네,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다이어트는 없습니다. 다이어트의 성공 조건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만을 단순히 살찐 상태가 아닌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비만율이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알지만 실천이 힘든 다이어트를 혼자 외롭게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강하고 예뻐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여러분!